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브라질전 기자회견장, 한 기자가 묻습니다. 손흥민 선수,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순간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이내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 마음이 보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한 사람, 손흥민. 그가 보여준 건 품격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202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한 줄의 짧은 기사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늘 하던 대로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십 개의 뉴스가 떠 있었지만 유독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LA로 귀국. 단 4글자짜리 제목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본 뒤 신문을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밖에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한 시대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그곳은 언제나 수많은 사연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설렘으로, 누군가는 이별의 눈물로 그 문을 지나갑니다. 그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플래시도 환영 인파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묘한 쓸쓸함과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화려함을 벗어던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중함이었죠. 주위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스포트라이트 대신 책임이 담겨 있었죠. 젊은 시절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무게는 빛이 꺼진 뒤에 남는다는 것을. 3개월 전 그는 UN 세계 식량 계획 WFP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카메라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TV에도 SNS에도 그의 발자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밥을 나누던 한국인 남자, 그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을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거창한 무대도 없이 그저 낡은 식탁 앞에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밥을 나누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스폰서 사진 촬영 요청도 모두 미뤘습니다. 그 대신 작은 마을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 하나를 꺼내 아이들과 공을 찼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은퇴를 준비 중일 것이다. WFP 활동이 본업이 된 것 같다. 수많은 추측 속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LAFC 훈련장 주차장에 도착한 그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 새벽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지난 3개월의 얼굴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말없이 밥을 건네던 소녀, 물 한 잔에도 미소 짓던 노인, 그리고 자신을 형이라 부르며 웃던 아이들. 그 얼굴들이 그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정말 다시 돌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를 맞이한 스태프의 말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책임은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책임이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것을. 훈련장 안 선수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니폼을 꺼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유니폼을 입는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리더가 돌아왔다. 진짜 리더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습니다. 그 문장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그 짧은 문장을 인용했고 어떤 기자는 그 문장을 기사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BBC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철학이 되어 돌아왔다. 노신사 한 명이 그 기사를 읽으며 눈가를 훔쳤다고 합니다. 세상엔 많은 별이 있지만 진짜 별은 빛나지 않아도 길을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손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났습니다. 가을이 짙어가던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빅매치가 열리는 날 경기장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왔고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선물이었죠. 잔디 냄새와 함성, 뜨거운 조명 아래 사람들은 그날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경기장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죠. 저마다의 바람을 품고 저마다의 응원가를 부르며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처럼 조용히 워밍업을 마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고 상대팀 선수들과도 악수를 나눴죠. 그의 표정엔 긴장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그의 다짐은 늘 같았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수많은 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되뇌던 그 말, 그것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전반 37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앙선 근처 볼 경합 도중 젊은 미드필더가 비명을 지르며 잔디 위로 쓰러졌습니다. 무릎을 감싸 쥔 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 선수의 신음만 남은 것처럼요. 순식간에 경기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관중의 함성도 음악도 멈췄습니다. 마이크엔 신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친구가 지금 그라운드 위에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경기장 반대편이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심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짧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심판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손흥민의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부탁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호각이 울리고 경기가 멈췄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부상당한 동료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싸 쥐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 그 말을 들은 부상 선수의 얼굴에서 조금씩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나올 때까지 그의 손은 동료의 어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주는 온기를 모두가 느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보다 존재로 위로합니다. 그날 그의 무릎 꿇은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경기장은 고요했습니다. 3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고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6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의 6분은 어떤 골보다도 어떤 승리보다도 깊었습니다.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리더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동료를 데리고 나가자 관중석에선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리 없는 존경, 그건 누구의 지시도 아닌 자발적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생중계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SNS에는 6분간의 침묵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BBC 해설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 말을 끝으로 해설 부스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점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진짜 골을 봤다.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SNS엔 그저 공백만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공백에서 오히려 가장 큰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그날의 경기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6분의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경기장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료의 손을 잡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후 저는 도무지 다른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아도 자꾸만 그날의 경기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그를 만나러 LA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기자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취재는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원고를 10번 넘게 고쳤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삶의 스승을 만나러 가는 여정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기사를 쓰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레는 순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LA의 가을 하늘은 투명했습니다. 공항을 나서 택시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멀리서 선수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이 막 끝났는지 선수들은 3355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천천히 묶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얼굴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을 스치는 바람,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그 모든 게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진짜 편안함이란 말을 채워넣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씨, 당신의 침묵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웃었습니다. 리더는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이 젖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기록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많은 골을 넣던 손,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손.
하지만 제가 본 건 화려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길게 남은 흉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쳐 희미하게 드러난 자국, 그건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언제 생긴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회상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벽돌을 날랐을 때예요. 그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학교를 짓던 날 아이들과 벽돌을 옮기다 한 벽돌이 손에서 미끄러졌죠. 피가 났지만 아이들이 놀라길래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자기 물통을 건네주더라고요. 그 물로 피를 닦고 다시 벽돌을 날랐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엔 땀과 진심이 섞인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손등 흉터는 훈장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리더십은 위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흙 묻히는 일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많은 대통령, 재벌, 지도자를 만나봤지만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한 리더십은 처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점점 붉게 번졌습니다. 훈련장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당신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리더십이요? 함께 걷는 겁니다. 내가 앞서기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창밖 불빛이 번져 흐렸고 제 눈도 그랬습니다. 손흥민의 손등에 남은 흉터가 자꾸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함의 증거 그리고 진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록이 아니라 기도로 남아야 할 진심이었으니까요. LA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전 세계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이른 아침 뉴욕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터졌습니다. 언론사마다 긴급 속보로 알림이 떴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저 역시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도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푸른 커튼과 각국의 국기가 보였습니다. 중앙에는 의자 하나. 익숙한 유엔 회의실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따뜻했고 잔잔했습니다. 손흥민은 정장이 아닌 흰 셔츠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단정한 셔츠와 회색 면바지, 넥타이도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오히려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유엔 측에서 정장을 권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유엔 관계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격식보다 진심을 택한 그의 선택이 오히려 가장 품격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두고 살짝 숨을 고르더니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평온이 있었죠. 인터뷰어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원래 예정된 질문은 평범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손흥민의 눈을 마주친 순간 기자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순간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카메라 뒤의 스태프조차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조금 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함을 잊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침묵이 불편해졌을까? 그리고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바라보는 미소였습니다. 조용히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보이니까요. 그 한마디. 잔잔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순간 회의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유엔에서 일한 스태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알았어요. 그날 오후 그 영상은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하루 만에 1000만, 일주일 뒤엔 1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댓글이 전부 고백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야 들어준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어요. 한 교사는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의 말을 조용히 들어줄게요.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한 환자는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댓글을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CNN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바꾸는 조용한 언어를 쓴다. 앵커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대본을 읽던 그는 방송이 끝나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영국 BBC는 그의 침묵은 가장 큰 울림이라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에 그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브라질까지. 언어는 달라도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침묵이 언어가 될 수 있다. 일주일 후 유엔 본부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유엔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원고를 바라보다 그걸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 인류의 신뢰와 따뜻함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외교관들도 기자들도 그날만큼은 한 인간의 진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인터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보이니까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말하기에만 몰두했음을. 세상은 이제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그날 손흥민은 축구선수가 아니라 세상에 마음의 언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엔 인터뷰 이후 손흥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훈련하고 경기를 뛰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나날들. 언론은 여전히 그를 쫓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짧은 그 문장 하나로 모든 질문에 답을 대신했습니다. 진짜 무게는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 문장에 담기는 법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LA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고 밤마다 전구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막 샤워를 마친 손흥민에게 구단 관계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엔에서 왔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안에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색의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깨끗한 편지지에, 어떤 건 공책을 찢은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엔 어린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차는 아이, 손을 흔드는 아이, 태양 아래 웃는 아이들. 그 편지들은 그가 후원한 아프리카 손학교의 아이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영어도 있었고 서툰 한글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생님께. 그 서툰 글씨 속엔 어른보다 깊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입니다.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공으로 친구들과 놀아요. 이제 저는 제일 행복해요. 선생님처럼 달리고 싶어요.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한 편지. 조심스레 꺼내 읽었습니다. 12살 소녀의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유난히 또박또박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쥔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훈련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멀리서 청소부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어른. 그 단어들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지나가던 젊은 코치가 그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진 않았지만 빛에 비친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슬픔이 아닌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책임감 그리고 다짐이 뒤섞인 표정. 몇 분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꼴이네요.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멀리서 듣던 코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레 봉투를 닫았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구겨지지 않게. 그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이 그에겐 트로피보다 무거운 선물이었습니다. 금빛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마음의 편지는 평생 빛나니까요. 그날 밤 그는 SNS에 단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밤 11시 세상 대부분이 잠든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 깨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태양 아래 웃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 하늘을 향해 팔을 든 아이, 서로 껴안고 웃는 아이들.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반짝였고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득점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문장엔 해시태그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하나만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좋아요 100만 개. 댓글은 수십 개 언어로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승리를 알았습니다. 병실의 환자는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벽에 붙여놨어요. 매일 보며 버팁니다. 한 교사는 적었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세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건 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승리, 그것이 진짜 손의 축구였습니다. 아이들의 편지가 전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LA는 완연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밤이면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경기장 조명 아래로 숨결이 흩어졌습니다. LAFC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팬들은 들떴고 언론은 우승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구단 내부의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여기에 있을까? 그의 계약은 시즌 종료와 함께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택할지 모두가 궁금했지만 누구도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다른 결심을 품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아도 결심을 드러냅니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조용한 미소로. 그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며칠 뒤 시즌 마지막 경기 전날 LAFC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장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카메라 20대 수십 명의 기자,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은 전술, 부상자 명단, 상대팀 분석을 물었습니다. 감독은 평소처럼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한 베테랑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올 시즌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극적인 골이나 우승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감독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긴장이 아니라 벅찬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6분이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멈췄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펜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감독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의 침묵이 우리 팀을 바꿨습니다. 그 6분 동안 저는 30년의 축구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눈물이 많아졌네요. 그리고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가까워집니다.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을 알아보게 되어서입니다.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어서입니다. 그날 이후 선수들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기자들 중 몇몇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기사로 쓰기보다 마음으로 새길 이야기였으니까요. 잠시 후 감독은 준비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은 선수로가 아니라 공식 주장 코치로 합류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수가 아닌 코치요? 그럼 은퇴입니까? 주장 코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감독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벤치에서, 라커룸에서 더 큰 영향을 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기자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이건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전환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감독 옆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이젠 제 차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뢰를 전하고 싶어요. 경기를 넘어 삶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두 명으로 시작된 박수는 곧 전원 기립 박수로 번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들도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 박수는 무려 2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감독은 옆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경력자의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복도에서 한 노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손 선수 아니, 손 코치님. 후회는 없습니까? 아직 더 뛸 수 있잖아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구는 발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마음으로 뛰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요. 그 말에 노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떨렸습니다. 아마 그는 눈물을 참는 중이었을 겁니다. 40년을 기자로 살며 수많은 선수를 봤지만 이런 은퇴는 처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으로 끝나는 은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느껴지는 작별.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서 스승으로.
침묵의 리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다. 골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사람. 주장 코치 발표 이후 손흥민은 다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여전히 훈련장에 나가 젊은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훈련장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더 배려했고 작은 플레이에도 고마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봄.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던 어느 날 새벽 그는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언론에도 구단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야 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여행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는 법입니다. 화려한 환송도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행은 길었습니다. 대형기에서 소형기로, 마지막엔 프로펠러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대지 아래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활주로 하나뿐인 작은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지프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아이들의 웃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 학교가 보였습니다. 벽이 새로 칠해지고 지붕은 단단해졌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손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달려나왔습니다. 주름진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기다림은 때로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운동장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그를 빙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누군가는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요즘은 뭐가 제일 좋니?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8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맨발에 낡은 셔츠를 입었지만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도 축구를 가르쳐요. 손흥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축구를 가르쳐? 아이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을 어른들한테, 작은 아이들한테요. 다른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선생님처럼요. 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신뢰가 신뢰를 낳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운동장 한쪽에 낡은 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공을 찼습니다. 공은 부드럽게 굴러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공을 받았습니다. 패스. 여기요. 그들은 원을 만들고 서로에게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학생이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그는 정말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려주는 대로 뛰고 시범을 보이면 그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고 그 웃음은 아이들과 똑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모두 함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실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칠판에는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페인트통과 붓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벽에 한마디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검은 페인트를 묻혀 천천히 글자를 그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뢰는 언어보다 깊고 마음보다 오래간다. 마지막 획이 완성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 글씨는 오래, 아주 오래 남을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서툰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생님. 아이들이 그 종이를 벽에 붙였습니다. 손흥민의 글씨 바로 옆에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떨어지지 않게. 그 순간 손흥민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교장 선생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교실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진짜 소통은 언어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그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그날 밤 그는 학교 숙소에 묵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집이구나. 신뢰가 있는 곳이 진짜 집이구나.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 세상은 다시 한번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진 몇 장이 조용히 SNS에 올라왔습니다. 광고도 인터뷰도 스폰서도 없이 올린 평범한 사진. 그 안에는 아이들과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흙 묻은 셔츠와 굳은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댓글에는 짧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고 위로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누군가는 사진을 인쇄해 가게 벽에 붙였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진짜 가르침은 교과서가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손흥민의 사진 한 장이 수천 권의 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BC가 그를 다시 세상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동안 그가 아프리카와 유엔에서 보여준 모든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조용한 리더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세계 동시 방영, 그리고 황금 시간대. 그 이름 석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던 밤, 런던의 거실, 서울의 카페, 뉴욕의 침대,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그의 이야기를 지켜봤습니다. 시차도 언어도 국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온 세상이 하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그는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웃고 아이들과 공을 차고 어딘가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단 한 번도 그의 화려한 골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너무 오래 화려함만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짜를 원했습니다. 그 진짜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화면에는 LA의 조용한 방이 비쳤습니다. 창가에 앉은 손흥민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석양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시끄럽지 않지만 울림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축구로 세상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그의 모습이 작아졌고 화면에는 흰색 자막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전 세계 42개 언어로 번역되어 화면 하단에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방송국 게시판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장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썼고 한 청년은 이 말을 새기겠다며 팔에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주에게 이 문장을 받아 적게 했고 병실의 환자는 침대 옆에 이 문장을 붙여놨습니다. 한 문장이 수백만 개의 마음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앵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은 그대로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BBC 본사 로비에는 손흥민의 글귀가 새겨진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문장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다. 며칠 뒤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기자는 여전히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믿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진심이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명언을 들었지만 이 말만큼 가슴 깊이 박힌 말은 없었습니다. 기억되기보다 남기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신뢰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온도의 기록이다. 그리고 조용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웃는 모습, 석양을 바라보던 그 옆 얼굴, 그리고 세상을 울린 그 한 문장. 창밖을 보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문득 그의 눈빛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손흥민. 그는 골을 넣지 않아도 이겼고 말하지 않아도 전했고 빛나지 않아도 빛났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소리보다 깊었고 그의 침묵은 언어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신뢰는 이제 세상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